나는 10대였어. 이런 욕망이 있었고, 내 친구들은 모두 이미 그것을 충족시켰어. 그래, 처음이었지만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그 욕망을 꼭 느끼고 싶었어. 그런데 너는 방에 있으면 뭐 해? 그리고 나 같으면 남자친구도 없고 더 못된 선택을 해라. 호르몬과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느낌 기억나니? 나도 그 시점에 맞았어. 내 친구들은 이미 다 해냈고 나는 지구의 마지막 처녀가 된 듯한 기분으로 거기 서 있었다.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호기심이 있었던 건 인정해야지.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나의 계획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 수업 시간에 배고픈 강아지처럼 항상 나를 따라다녔던 그 소년. 그래, 언제나 기꺼이 내 일을 해줬고 내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과목을 공부한다는 핑계를 항상 무시했던 바로 그 소년. 물론 구글에서 검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게다가 그는 문제의 소년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과 이미 나에게 열광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 전화해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집에 놀러 오자고 했더니 당연히 불쌍한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서 바로 내 함정에 빠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조금 즐거웠다는 것을 인정해. 우리는 내 방에 있었어. 그는 수학에 대해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나는 내 의도를 숨기려고 노력했어.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문제의 주제에 관한 모든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순간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가 뿐이었어. 우리는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실제로 공부한 것보다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더 많았어. 우리는 어리석은 일에 웃고 추파를 던졌어. 평소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게 좋았어. 그가 나에게 주제를 여러 번 설명하려고 하는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에게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묻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주제에 접근하는 가장 섬세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누가 신경 썼습니까? 그 순간의 미묘함과 그의 반응에 대해 글쎄, 그는 나를 좋은 친구로 보고 우리 우정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해 조금 수줍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진지하게. 친구. 어떤 친구가 밤늦게까지 방에 혼자 머물며 특히 덜 이야기하는 수학을 할까요?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생각을 드러내는 이중 의미의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초조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것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수줍음이 많아서 예고도 없이 다가가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라 그저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볼에 키스를 한 것뿐이었죠. 공부에 도움을 준 그 사람의 반응은 안타까웠고 그 사람은 물러서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잡기를 기다리는 듯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놀고 웃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10대들처럼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버텼고 잠시 후 공부를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모적인 웃음과 장난스러운 몸짓은 그 자리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의 어조가 바뀌었고
모든 말과 표정이 내가 취하기로 결심한 더 많은 것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사이의 매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랐지만 행동할 준비가 된 바로 그 순간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적인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찾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매우 명백했기에 어머니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망이 섞인 감정 속에서 그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트너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다음에도 계속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내 기분 변화를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며 실망감을 미소 뒤에 숨기려 했지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선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작별의 몸짓으로 나는 그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분노로 나를 홀로 남겨두고 내 계획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망쳐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학교 처녀로 남지 않겠다는 생각, 계속해서 내 요구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 나는 파트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우리 집에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공부를 계속했고 어머니는 직장에 가셨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혼자 있었는데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와 단둘이 함께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진한 남자가 떠날 가능성이 내 계획을 망치게 했지만 나는 여전히 유혹을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내 마음은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포기할 의향이 있었고 다음날 돌아왔을 때 그 순간을 살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하고 계셨고 문을 닫았을 때 기대감과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빨리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트너가 도착하기 전에 나는 뜨거운 물이 나에게 쏟아지듯이 서둘러 샤워를 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나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얼른 몸을 말리고 편하면서도 살짝 눈에 띄는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가서 그를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고 몸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내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새롭고 신나는 일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를 들어오게 하고 우리는 거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나는 혼합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결심했고 더 이상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초조함과 결단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 순간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되었고 눈빛과 우연한 손길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나는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긴장감을 느끼며 다가갔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던 똑같은 욕구를 반영하여 눈빛이 강렬해졌고 우리는 천천히 다가가서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은 내 친구들이 묘사한 것과 똑같이 충격적이었지만 여전히 그 어떤 묘사도 내가 그 순간 경험한 감정의 크기를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의 느낌은 마법 같았습니다. 나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그 무엇을 마침내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아름다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과 열정의 강렬함,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사랑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경이로움을 즐기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매 순간을 즐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험, 당신의 존재, 당신의 친밀감, 당신의 순결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내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기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기쁨과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첫 만남이 많은 여자들처럼 남자친구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첫 경험을 한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함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커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접하게 된 순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제 상황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유일한 처녀라는 것, 우리가 함께 경험한 친밀감,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것을 다른 누구와도 공유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상황은 고유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을 공유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첫 경험 이후 저는 다른 여러 남자들과 함께 있었고 각각의 만남은 감정과 발견으로 가득 차 독특했습니다. 저는 각 경험과 매 순간을 즐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여성이 판단받지 않고 친밀한 만남을 즐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타당합니다. 각 경험은 내 욕망과 한계에 대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견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나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고 있으며 내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제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 삶을 사는 것을 막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소유하고 그것을 제 방식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